집박사 이야기. 오늘 제목은 도어락 경고음 방심하다 큰 곤욕 치를 수 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집박사 푸른산입니다. 2024년 11월 소생이 집박사 이야기 채널을 만들고 이런저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분투가 헛되지 않아 600명이 넘는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누적 조회수는 7만 6천 이상이므로 150분당 한 분 정도로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독자님 모시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구독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오늘은 썸네일에 올린 도어락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동안의 유튜버 생활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중개사무실에서 자주 접하는 일, 예를 들면 DIY 집수리 청소 같은 생활기술형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본다는데 놀랐습니다. 작년 12월 어느 추운 날에는 난방보일러에 에어를 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일주일 만에 2만이 넘는 조회수가 기록되는 것을 보고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회수의 상승세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맹렬하게 치솟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총동원합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다시 숫자가 차오르는 영상이 나오면 오묘한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뚝 멈추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가 떨어지는 돌덩이를 죽으림을 다해서 밀어올리면 어느 순간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죽으림을 다해 밀어올리는 그런 무의미한 일인데도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상당 기간 반복한 것입니다. 확실히 숫자는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었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런 사람의 본능을 100% 끌어내 100% 활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업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찌어찌해서 다시 19번째 영상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영상 제작을 멈추었습니다. 직접 해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유튜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리얼한 현장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수 영상을 만든다면 누수의 원인이 된 스모킹건을 찾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은 뒤에 가서 아무리 영상을 찍어봤자 감동이 오는 콘텐츠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들은 리얼한 현장 영상을 찍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무모한 연출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올 1월 초 집박사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구파발 너머 동산동의 작은 공장에서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K사장은 연신내에 발걸음을 하면 집박사의 중개사무실을 찾아오곤 합니다. 4년 전 연신내 로데오 입구 낭만이 거리에 있는 건물을 중개한 뒤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낭만이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카페 코피티암과 고깃집 부탄을 지나면 외식업계의 성민수 신화를 썼던 부엉이 산장이 있습니다. 그 이웃에 연인들의 쉼터 카페 윅상부르가 있고 길 건너 2층에는 여드름 속눈썹의 메카 달자 뷰티, 1층에는 남자머리 3개의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무뮤 맨제어가 있습니다. 그 이웃은 와인바 이피플라츠입니다. 윅상부르 옆집 저택의 정원과 그 옆집 담장 안에 석류가 보기 좋게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길 건너 가산농장 빨간 벽돌 담장 위 불애옥잠은 올해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연신내 로데오 거리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연일 33도가 넘는 폭염 때문인지 거리는 예전보다 한산합니다. 그때 K사장은 넓은 빌라도 함께 샀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들러 빌라를 며칠 비워뒀더니 도어락이 안 열리네. 사다리차를 불러 창문으로 들어가도 될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집박사는 손사래를 치며 안 돼요. 잘못하면 경찰이 올 수도 있어요. 그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어요. 라며 슈퍼에서 9V 되짚고 배터리를 사다 드렸습니다. 잠시 후 K사장으로부터 좋은 거 알려줘 고맙다며 조만간 식사나 하자고 합니다. 이때 집박사는 무릎을 탁 치고 방전된 도어락 이야기를 19번째 콘텐츠 주제로 결정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집박사의 임대용 주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25년 된 주택을 올수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1월 초 어느 날 이른 아침, 집박사는 삼각대와 조명장치를 들고 빈 주택으로 갔습니다. 도어락은 당연히 정상으로 작동되었지만 원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 일부러 새 배터리를 빼고 헌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을 열 때 소리가 납니다. 이게 그 소리입니다. 멜로디가 나거나 번호판이 반짝반짝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있으면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새 배터리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자칫 도어락을 부수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집문을 여는데 벼랑간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앞서 K사장이 했던 것처럼 슈퍼에 가서 9V 되짚고 배터리를 사다 도어락 정면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대면 번호판이 활성화됩니다. 잘 안되면 배터리를 돌려서 대거나 3분 정도 대고 있으면 9V 배터리가 내부 배터리를 충전시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번호판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집 박사가 그 추운 날 바로 그런 일을 경험했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집 박사는 촬영을 위해 새 배터리를 헌 배터리로 바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돼지코 배터리를 도어락 단자에 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연히 번호판에 불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반대로 대보기도 하고 3분 동안 계속 대고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휴대폰이 집 안에 있으므로 도어락 전문가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외투와 신발도 집 안에 있어 멀리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배터리를 바꿀 때는 한쪽 발로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하거나 방 안에 사람을 두고서 해야 하는데 너무 경솔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영가이버 사장님이 어딘가로 출동하기 위해 트럭에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집 박사 사무실 인근에서 동종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그는 본업보다 부업으로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집 박사는 그를 연신내 맥가이버라는 뜻으로 영가이버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택의 누수지점을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해서 연신내 누수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영가이버 사장님은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9V 배터리를 새 것으로 바꾸어 보기도 하고 배터리를 3분 동안 단자에 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뽀개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뽀개는 사람 좀 불러주세요. 부르기는 뭘 불러요? 여기 있잖아요. 뭐? 여기 있다고? 아 여기 있잖아요. 하면서 자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타고 온 트럭으로 가서 공구박스와 그라인더를 들고 왔습니다. 이때 정광석화처럼 집 박사의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 집 박사는 영가이버 사장님의 휴대폰을 빌려 그가 도어락을 뽀개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럼 그때의 리얼한 장면을 음악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집 박사는 한동안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생활기술이란 문패를 버리고 인간관계의 기술이란 새로운 문패를 달았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술 30번째 이야기는 그동안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관한 일들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해 영상을 붙이는 것인데 30여 년간 그를 다루어온 관록이 있어 이런 일이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벌써 30번째 이야기를 날렸습니다. 보는 이는 아주 적지만 단 한 분이라도 공감을 얻는다면 그 또한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업과 관련된 영상은 연신내에 부동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마치 신문기자처럼 정성껏 취재해서 간헐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 영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개월 동안의 유튜버 생활을 정리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버 생활 그거 간단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할 만한 일이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허용할 때 그렇다. 일 숫자에 몰입되지 말라.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 주기적으로 올리지 말고 올리는 날짜를 미리 정하지도 말라. 정하면 쫓기게 되고 생활이 피폐해진다. 3조회수로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사 업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든다면 화면 우상단에 큼지막하게 전화번호를 적어라. 영상이 좋다면 많은 전화가 걸려온다.
지역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꼭 이렇게 해보라. 바로 효과를 볼 것이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